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도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등을 적극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미한일 3국의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이 심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와 일본의 호응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돌파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에 나서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중국의 강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연대해야 할 공통의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미한일 3국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번 합의의 정치적 맥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역할과 미한일 3국 협력을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모두 과거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위협에 집중하도록 촉구해왔다는 것입니다. We would like South Korea to go further and integrate or coordinate its missile defense system with that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o far, Seoul has refused to do that, even though that raises the risk to the citizens of all three countries. And Seoul refused to improve the security of its own population because of the historic issues. We hopefully would see greater information exchange and coordination on missile defense, also expanding on anti-submarine warfar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 동아시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해법을 계기로 한일 양자 간, 미한일 3자 간 협력에 남아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certainly not be in South Korea's interest to hold strategic partnerships and relationships and tactical cooperation hostage to some of these issues. You can't ignore the past, but you can manage it. You can deal with it. You can find a way to move beyond that tragic and unfortunate past, which has been a burden to both countries, Japan and Korea, quite frankly. 제임스 주멀트 재팬 아메리카 소사이어티 회장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미한일 3자 협력 강화를 위해 이제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관계 개선 조치를 보여줄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example would be adding Korea back to its whitelist for, exports. That would be one concrete action Japan could take that would be very welcome to further improving relations.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계속 분열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담하지만 정치적으로 위험한 접근법을 택했다면서 기시다 정부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국내에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한일 관계를 퇴보시키고 3국 협력 강화 전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한일 두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대담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지키기 위해 미한일 삼각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 한일 정상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Well, first and foremost, we've heartily welcomed the announcement between these two allies of ours, Japan and the ROK. These issues of history are difficult, they're complex, they are complicated. But both President Yoon, Prime Minister Kishida have demonstrated bold vision. They have demonstrated courageous leadership by
taking this step forward.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삼국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 각급에서 한국, 일본과 25번에 걸쳐 3자 회동을 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we're doing that because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s critical to a vision we share with both countries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You can talk about it in terms of specific issue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on the challenges that are posed by the DPRK, but it's also in some ways broader than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한일 발표 내용에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동맹과 양국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답하고 미국은 조약 동맹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한국 내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대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곳이 질문을 답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4월 2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찬이 포함된 국빈 방문에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정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 행사라고 밝히고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미한 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 지속적인 힘과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며 양국 대통령은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그리고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넓히려는 우리의 공동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달 중이나 다음 달에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째 아이는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미한 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월과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기술적 수요와 김여정 당 부부장의 예고 등을 감안할 때 사거리를 축소한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정보위원회 간사가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첫째가 아들이라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정보위 간사가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애국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외국 정보기관과 그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또 국정원은 다만 김정은의 아들이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별도의 첩보로 확인된 바가 없으며 김 위원장의 셋째 자녀 출산 사실은 확인했지만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를 자주 공개하는 것은 4대 혈통세습의 당위성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건강해 후계를 일찍 부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후계 지침이나 선전 동향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김주애가 정규 교육기관에 다닌 적이 없어 평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승마와 수영, 스키 등 취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승마에 대해서는 실력이 매우 좋아 김 위원장이 흡족해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양국 정책과 유통 과정의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으로 아사자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발생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연간 기준으로 80만 톤 정도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우주조약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적으로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명백한 허위라며 일축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데 우려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우주조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개발에 성공해 각종 위성들을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과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7일 내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날 한국의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해법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상황을 포함해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일, 미한일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그러면서 양국군 당국 사이에는 다양한 안보 과제가 있지만 방위성과 자위대는 북한 대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이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비한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은 7일 경남 창녕군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에는 미군 공군 A-10 공격기와 수송기를 비롯해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 등 항공전력 10여 대가 참가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특히 비상활주로의 지상 안전 확보와 전시작전 지속수행 능력을 점검했으며 군 관계자는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은 항공작전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훈련으로 앞으로도 실전적인 반복 훈련을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비상활주로 운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국 공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적의 작전 비행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충북 청주와 경기도 오산, 전북 군산 공군기지를 가상 타격 목표로 설정해 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